안녕하십니까. 동우이NCTV 최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양승 상무입니다. 사모님, 제가 요새 너무 자주 초대해가지고 네. 좀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요새 공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제가 동영상에 댓글 이런 걸 보면은 댓글요? 한 번씩 댓글씩 올라와요. 자주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시청자분들이 댓글 좀 써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댓글에 보면 다 그 상무님 팬이 많던데요. 보니까. 팬이요? 네, 다 단장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올렸겠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본사 계실 때 네네네. 현장에 있는 노하우를 네. 좀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제는 네. 주방 가구를 한번 설정해 봤거든요. 주방 가고요. 네. 그럼 현장에 주방 가구는 어떻게 관리가 좀 잘 됩니까? 이 주방 가구, 이 공동주택에서의 주방 가구는 이 한샘, NX, 리바트, 뭐 금성 백조 이런 대기업에서 제작하는 설치 공사잖아요. 음, 사실 이게 견본주택과 동일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음, 이게 마감 공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구조체 공사보다는 관심도가 좀 덜하죠. 그렇죠. 이게 뭐 최근에 그 금단 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이 하자가 발생해도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찍힘이라든지 문짝 개폐 불량, 수직도 불량, 뭐 이렇게 탈락 우려, 뭐 그 정도의 이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공종이고요. 사실 가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 가구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을 반입해서 전문 근로자가 현장에 조립을 해서 부착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 조립만 하니까 네. 실제 이게 뭐 어떤 기술 하는 게 네. 그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냥 뭐 다 이렇게 피스 쪼고 오죠. 그 정도의 이제 네. 기능공인 요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상부장이 떨어졌다? 그렇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현장 감리 시에 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좀 충분하겠다. 하겠다. 감리원들이. 예. 그래가지고 좀 알고 있으면 좀 업무에 좀 도움되는 또 약간 조금만 이렇게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3편 정도 이게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세 편요. 1편에서는 어떤 우리 가구 공사할 때 이 법규가 또 중요하니까 법규요. 법규 관련된 거. 그리고 2편, 3편에서는 이제 자재 승인할 때 이제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마지막에 이제 좀 우리가 어떤 뭐 시공. 시공하는데 예. 사전에 사전에 어디가 좀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챙겨야 될 거. 이런 걸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주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법규 한번 알아보시죠. 예. 이 감리원 입장에서 사실 이제 법규 준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과거에는 이 관련된 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에 어떤 뭐 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적용 대상이 다르죠. 음,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 모두 이제 오염 방출 이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유해물질 허용 규준에 대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이게 공기질 측정해서 입주민한테 나중에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보통 이제 현관 그 자동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은 사용검사 신청 시쯤 돼서 백아웃이나 플래시아웃 등을 해서 내부의 어떤 공기의 질을 좀 좋게 한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감리자 이행 확인서를 총괄감리원 도장 꽉 찍어서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이 도장 찍으면 또 부담스럽잖아, 이게 또. 뭐 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법적인 사항을 하여튼 이렇게 뭐 서류적으로 다 맞아야지 맞습니다. 날인이 되는 거니까. 예, 예. 좀, 중공서류의 하나의 네.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이게 준비를 못하면 좀 나중에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 300세대 이상은 이하는 잘 안 하잖아요. 300세대 이상만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돈이 되니까. 미만은 건축사법이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이제 우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500세대 요새 대부분 그냥 500세대 넘으니까 그렇죠. 그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도 이제 해당되고 그죠. 맞습니다. 예. 자, 그 보면 이제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하고 이제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이 적용 범위하고 이 확인 방법 네. 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감히 그 오염물질, 그 유해물질 방출되는 그런 허용 기준 이런 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다릅니다. 이게 여러 뭐 방출량에 대해서 허용 기준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포름알데히드 하이드잖아요. 네, 포르말레이드. 예, 여기 이제 네. 뭐 어떤 발음하기 좀 나름이 다르긴 한데 폼알데하이드. 그래서 이제 이게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0.05 기준이고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은 0.015입니다. 아, 이게 앞에 건강 친화형 이게 붙으니까 상당히 강하네요. 3배를 강화시킨 거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거 또 KS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있죠. KS 기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MDF, 네, 네. 뭐 중밀도 섬유판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등급이 SE0부터 네. E1까지 등급이 있더라고요. 있죠. 이게. 예.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 주방 가구나 보면 그 뒤에 라벨 보면은 E0 등급이에요. 그죠? 이제로 동 E0 등급. 예. 그 이제 보면 이제 그 기준에 보면 이 포르말레이드 같은 경우에 이 평균적은 0.5mg 이하, 그리고 뭐 최대는 뭐 0.7mg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0.05 이하, 0.015 이하, 예,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많이 나죠. 그거 왜 그렇죠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시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이제 KS 기준은 대시게이트법, 이게 소형 챔버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KSM 1988 건축 내장 재료 등의 뭐 등등 나와 있고, 그다음 이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의 대형 챔버법은 KSI 2007 가구 등의 폼 알데히드 뭐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요 차이 방법의 시험 차이입니다. 방법 차이 때문에 네, 하여튼 이렇게 요 시험 방법을 했을 때는 네, 네, 네. 되게 그 아까 0.5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대형 챔버법을 했을 때는 아까 긍정 0.015. 그 정도에 만족해야 된다. 네.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중밀도 아까 KSM KSF 3200 섬유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요 현장에서 확인할 때 방법이 있어요. 앞에 숫자 25, 요 힘 강도, 뒤에 뭐 U, 이건 접착제,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E0급,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포럼 알데히드 하이드 방출량, 요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제 보통 뭐 이게 아니면 고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난연 성능,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가 있거든요. 뒤에 이제 난연 성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체크할 사항입니다. 중밀도 섬유판 말고는 거의 못 봤는데요. 없잖아요. 네, 없죠. 없는데 그렇게 또 KS 기준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S2제로부터 이제 뭐 E1 등급까지 있는데 네, 네. 이게 E1도 그러면 가구에 제작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없죠. 예. 여기 한국 기준에는 국내 기준이죠. 그러니까. 한국 기준이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2006년도 그때 처음 아파트 현장을 감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E1도 있고 음. E2도 있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요새 E2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현재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도 등급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이게? 기준이 이제 이게 국내 기준 이 원은 실내 가구로 사용이 가능은 한데 여기 이제 유럽, 미국 기준이 이 제로거든요. 아 외국은 좀 높네요, 그죠? 높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거 환경 그게 먼저 앞선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2014년에 이케아가 국내를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된 거죠. 그 기준 자체가. 이케아 자체가 이제도 사용하니까. 그렇죠. 나머지 이제 그 우리 국내 업체들도 국내 업체들이 따라가는 이 거죠. 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친환경이라는 거를 붙어야 되는데 음, 벌써 등급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주방 가구는 특히나 이게 한국주택 가구 협동조합 단체가 있거든요. 음, 표준 거기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가정용 싱크대에 대해서 이 재료를 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 이 원은 왜 안 될까?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제가 모르면 네. 그 주방 가구에 이 원을 붙여왔단 말이에요. 이원. 그러면 내가 이 어떤 기준을 모르니까 네. 그러면 이걸 안 된다고 하기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단체 표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원이 명시되어 있다. 네. 이걸 알고 있으면 이원 무조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모르면 KS에 이원이 있는데 이것도 되겠네.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이제 마찰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마찰이 생기고 예. 좀 어려운 현실이 좀 빠져들겠죠. 이 제로가 중요하다. 예. 요새는 또 이제 SE 제도도 좀 쓰는 업체도 있는 거. 아, 그건요. 네.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물 건너 거시기들이 많이 쓰죠. 음, 일본에서 많이 아 그래요? 네. 음, 슈퍼라고 해서 아마 슈퍼 E 제로 해갖고 등급을 더 이렇게 해서 유럽보다는 더 강화시킨 겁니다. 아까 저기 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역삼각형 그 표에 보면 그렇게 자 오늘 이번에는 하여튼 이 건축 이 주방 가구 공사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일단 거의 이제 실내 공기질 관련된 맞습니다. 이런 기준이다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 예.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네,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좀 더 감리 실무에 가깝게 실무에 한번 예. 들어가 보시죠.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